일본의 후지산이 당장이라도 폭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폭발의 전조로 여겨지는 지진의 횟수가 크게 늘어났고요. 과거 분화 주기를 계산해봐도 언제든 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후지산은 도쿄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분화할 경우에 일본에 큰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피해액이 무려 2조 5천억 엔, 우리 돈으로 22조 6,5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후지산은 정말 폭발할까요? 그럼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알고리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본은 전체 활화산의 7%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무려 111개의 활화산이 있죠. 그 중에서도 후지산은 최고봉으로 높이가 3,776m에 달하고요. 일본 시즈오카 북동부와 야마나시현 남부에 걸쳐 있는데요. 특히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서 100k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후지산이 분화할 경우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최근 들어 일본 내에서 후지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아사히 신문 계열의 온라인 매체 아에라닷은 올해 초 후지산의 분화가 우려된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본 기상청의 후지산 관측 결과 후지산 근처 내부 활동으로 지각이 파괴됐을 때 나타나는 고주파 지진이 2021년 98회, 2022년 82회 등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하 마그마 활동과 관련해 발생하는 신부 저주파 지진은 2021년 88회에서 2022년 140회로 무려 60%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후지산 전문 연구기관인 후지산과학연구소의 혼다 아키라 주임연구원은 후지산의 분화 징후가 당장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언제 분화가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기상 후지산이 폭발할 때가 됐다고 밝혔는데요. 후지산의 화산 활동이 활발했던 5,600년 전까지로 거슬러 올라가 지층을 조사한 결과 약 180차례의 분화 퇴적물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는 후지산이 지금까지 약 30년에 한 번꼴로 분화를 거듭해왔다는 건데요. 현재 300년 이상 분화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폭발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해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후지산의 마지막 분화는 1707년 호에이 대분화였죠. 나가오 도시야스 도카이대 해양연구소 개건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냈는데요. 후지산은 300년 동안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에 강력한 파워가 축적돼 있다면서 가까운 장래에 분화한다는 것은 화산학자 100명 중에 100명이 동의하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지산 분화가 임박했다는 징조도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10월 9일에는 일본 태평양 연안 곳곳에서 원인이 불분명한 쓰나미, 지진 해일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이 또한 마그마로 인한 지각 변동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지진 해일이 오기 전 일본 해안 지역 곳곳에 지진 해일 주의보를 발령했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진 해일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바다와 강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요. 여기에는 도쿄 인근 치바현도 포함돼 있었죠. 실제 지진해일은 예상보다 낮은 10에서 60cm 정도로 일어나 지진해일 주의보는 금방 해제됐고 큰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해일 전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서 전문가들을 당혹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보통 지진해일은 규모 6.5 이상의 지진에 의해 일어나는데 이때는 지진해일이 일어나기 전에 규모 1 이상의 지진이 관측되지 않았던 거죠. 이에 대해 도쿄대 지진연구소의 타타케 겐지 교수는 통상의 지진과 달리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지하 마그마의 이동으로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거나 미끄러짐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일본 정부가 후지산 분화 시 대피 계획을 9년 만에 수정해서 후지산 폭발이 임박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즈오카, 야마나시, 가나가와 이 세 개의 현이 참여하는 후지산 화산 방제 대책 협의회에서 후지산 분화 대피 계획 보고서 개정안을 발표한 건데요. 화산이 분화하면 피해 예상 지역 주민들이 걸어서 피난하라는 내용이었죠. 용암류가 24시간 안에 도달할 것이라고 봤고 용암이 사람이 걷는 속도로 내려온다고 가정한 거라는데요. 기존에는 차량을 통해 대피하라는 지침이었지만 분화 이후에 도로가 막혀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획을 변경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후지산이 폭발하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다스미 요시유키 일본 고베대 명예교수는 확률이 낮긴 하지만 화산 폭발의 강도가 아주 강할 경우 예상되는 사망자가 무려 1억 2천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후지산은 용암류 이외에도 다양한 화산재해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화산재로 인해 도쿄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15일 동안 화산재가 분출됐던 1707년 호에이 분화와 같은 규모의 폭발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분화한 지 단 3시간 만에 도쿄가 마비될 거라고 합니다. 전철은 멈추고 공항은 폐쇄돼 버리죠.
이때 발생하는 화산재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재해 폐기물의 약 10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도쿄도 23구 일부에서는 하루에 3cm, 이틀에 10cm 이상의 화산재가 쌓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화산재가 0.5mm 정도만 쌓여도 도쿄와 치바현의 열차 운행이 멈춘다고 하죠. 화산재에는 한성비의 원인인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이 들어있기도 한데요. 화산재가 논밭에 0.5mm 이상 쌓이면 식물을 재배할 수도 없고 지표에 30cm 이상 쌓이면 목조 건물이 부식돼 버립니다. 사람에게도 치명적인데요. 단순한 재가 아니라 유리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흡입하면 입이나 코에서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눈에 들어가면 각막을 손상시킬 수도 있죠. 화쇄류에 의한 재해 위험도 큰데요. 화쇄류란 화산 분출물과 뜨거운 가스의 혼합물이 빠르게 흐르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화산이 폭발할 때 화산재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이동하는데 하나는 위로 뿜어져 올라가는 것, 다른 하나는 산 사면을 따라서 흘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화쇄류입니다. 화쇄류가 무서운 이유는 그 속도가 엄청나다는 건데요. 1000도나 되는 고열에 시속이 최대 700km나 됩니다. 차보다도 빠른 속도인 거죠. 1991년 나가사키현의 운젠 화산 폭발 때도 화쇄류 때문에 43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후지산은 설산이기 때문에 융설형 화산 진흥으로 인한 피해도 예상되는데요. 용암의 열로 인해 쌓인 눈이 한 번에 녹아버려 홍수처럼 흘러내릴 수 있다는 거죠. 격렬한 분화가 가라앉은 후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폭발 후에 분출되는 가스에는 이산화황, 황화수소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2000년 8월 미야케 섬에서 오야마산이 폭발했을 때 이 화산가스 때문에 섬 주민들이 4년 반 동안이나避難 생활을 했고 그동안 무인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의 특성상 후지산이 폭발해도 화산재가 불어오는 등 물리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일본 중앙방재회 후지산 재난지도검토위원회는 후지산 폭발로 인한 피해액이 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나가오 도시아스 도카이대 해양연구소 개건 교수는 이 같은 일본 정부의 피해 예상액이 완전히 틀렸다고 하면서 피해액이 무려 200조 엔, 우리 돈으로 1811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후지산 폭발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후지산처럼 수도와 가까운 곳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난 경우를 보면 그 피해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2020년 1월에 일어났던 필리핀의 탈화산 폭발입니다. 타가이타이 섬에 있는 탈화산은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에서 약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 손실액이 피해 지역 GDP의 0.17%에 해당하는 43억 페소, 약 1025억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가장 피해가 컸던 건 관광산업이었죠. 탈화산과 그 인근 지역이 필리핀에서 유명한 관광지 중 한 곳인데 하필 필리핀 관광 성수기인 1월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 공항이 폐쇄되고 관광지가 화산재에 덮이면서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시 25에서 30페소 수준이었던 N95 마스크의 가격이 200페소까지 치솟는 등 일부 상품의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고요. 화산과 인접한 루손섬 남부의 화산재가 떨어지면서 쌀과 옥수수, 커피, 카카오, 바나나 같은 농작물 재배지가 큰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일대에서 기르던 가축 약 2,000마리도 피해를 입었고요. 특히 도쿄는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고 그 규모도 크기 때문에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 더욱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도쿄는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 중에서 세계 1위인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시의 정책 이반이나 기업 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경제, 문화 등 여러 항목을 평가하는 세계 도시 종합력 순위로도 7년 연속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도시 중의 대도시입니다. 2015년에는 GDP를 기준으로 한 세계 최대 도시 경제권 1위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2019년 기준 150만 개가 넘는 기업이 있는 도쿄에 화산 피해가 확산될 경우 일본은 물론 연관되어 있는 다른 국가에도 경제적 타격이 미칠 건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윤수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특임교수는 후지산 분화는 일본 전문가들이 전부 위험성에 동의하는 문제이며 도시와 산업화에 큰 피해를 줘서 우리나라에도 경제적인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후지산 분화 시나리오 연구 등 선제 대응 방안을 고민하며 실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알고리즘에서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는 후지산 분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미리 알아두면 좋을 만한 알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